1분열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그래서 핵상이 관광한다. 핵상이 줄어드는 분열이기 때문에 감수 분열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보통 유전자고 다양성이 증가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대립전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되면, 그래서 여기가 2N이면 이게 1분열일 때 중요한 특징이 얘는 NN이 되고 둘은 완전히 다른 유전자 구성을 갖는 세포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 세포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는 1분열 중기의 세포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2분열 중기의 세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중기의 세포를 중요하게 여겨라. 중기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1분열 중기의 세포는 모두가 다 짝수로 존재하고 얘네들은 반만 짝수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반짝으로 기억하고, 요거는 전체 짝수, 올짝의 개념이에요. 올짝, 반만 짝수. 이게 대립전자 중에 반만 짝수. 근데 어쨌든 둘 다 똑같이 짝수. 뭐가? 대립유전자가 짝수라는 거야. 자, 대립유전자가 짝수라는 얘기는 사실 대립유전자는 DNA 상대량으로서 말할 수도 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DNA 상대량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DNA 한 분자에 유전자가 하나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DNA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복제된 DNA, 즉 상동이 아닌 분체 개념이 될 거야. 그러면 옆에 만약에 이게 또 있다고 할 때 여기가 A고 이게 A면 이게 쪼개지는 때가 1분열 때잖아. 그래서 쪼개지고 나면 이걸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어야 되고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으로 얘를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분열의 특징하면 2분열 때는 분체가 분리가 되죠. 분체가 분리가 되면은 핵상이 N에서 N으로 가요. N에서 N으로 가되 무엇은 감소하느냐? DNA 상대량이 감소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2분열 때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기가 AA였을 때 A가 되고 A가 되는 차이만 있을 뿐 핵상에는 변화가 없죠. 핵상이 일정하다는 건 이게 N이었는데 얘도 N이고 얘도 N인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정보가 똑같아요. 2분열 때는 정보가 바뀌지 않는 분열을 할 뿐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었고, 감수 분열의 의의는 결국 유전 정보의 다양성을 증가시켜서 자식 세포, 자손에게서 다양한 유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 된다는 건데, 그건 논술적인 주제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수능에서는 그러한 기본 개념을 다루기 위하여 이 다양성에 관련된 연결된 주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걸 이제 본질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겠고, 감수 1분열과 2분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디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냐면 감수 분열과 DNA 상대량의 개념으로서 이해한다. 이걸로다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뭘로 이해하느냐? 대립유전자의 개념으로 이해하라. 대립유전자의 수로 이해한다고 보면 돼요. 대립유전자를 이제부터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대값을 2에서 시작해서 4까지 올라갔다가 1로 내려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이제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거를 문제를 냈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다양할까, 또는 문제는 복잡하게 여겨질까를 생각해야 돼요. 핵심이 이거거든. 여기서 DNA 상대량이 시작할 때가 G1기야. 여기가 G2거나 분열기 중에서도 여기까지는 1분열이야. 그래서 M1이라고 하고 여기는 M2라고 한다면 2분열이거든. 그러면 여기는 원래 이제 G1기 때는 염색체가 없어요. 없는데 DNA로만 얘기한다면, DNA 상대량이니까 DNA로만 얘기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그림처럼 요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 그림에는 지금 흰 거랑 검정 게 이렇게 소위 두 쌍이 염색체가 있는데 그 속에다가 유전자를 표현해 본다면 여기를 뭐 AA라고 하고 여기를 BB라고 했을 때 그게 위로 올라가서 나타나는 세포의 유전자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M1은 여기가 뭐냐면 아까 봤던 1분열 중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1중이 대표적인 거야. 뭐 다 1분열 중계는 아니지만 1중이나 1후나 다 똑같아. 유전자 구성이. 어차피 분열 전이니까. 그럼 1중을 대표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전체 짝수 올짝이란 말이에요. 올짝이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유전자를 만약에 표현하라. 유전자는 DNA 상대량과 같은 개념이야. 대리전자의 숫자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AA, 그 다음에 BB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더블이 됐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밑으로 내려올 때는 여기가 무슨 상태라고? 이중이란 말이야. 이게 이중. 그리고 참고로 얘는 그냥 지원기의 세포라고 이해해야 돼. 지원기는 여기서 그냥 사용되는 단어야. 그러면 이중의 세포는 두 개가 생기지만 여기서는 하나만 그려놓은 거야. 하나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잖아. 그렇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AA거나 뭐 예를 들어 이게 BB가 될 수도 있고 BB가 될 수도 있지. 이거는 모를 일이야. 어떤 조합이 나올지는 이게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AA에 BB도 될 수 있다는 거지. 가능한 조합이잖아. 그게 유전 정보의 다양성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올 때 소위 이거는 그럼 무슨 세포인데 여기 단계가 뭔데요? 하면은 요거는 2말이라고 보면 돼. 2말 때는 하나가 되겠지. 하나가 DNA 염색체의 숫자이자 염색체의 수는 DNA 분자수와 같은 거라서 유전자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얘가 얘를 만들었고 그거 말고 다른 조합이 가능하지만 요 세포는 그리지 않은 거예요. 생략한 거죠. 그러면 얘가 얘를 만들었을 때 그거 똑같은 애를 하나 더 만들지만 역시 생략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4가 됐다가 2가 됐다가 다시 1로 내려오는 이 DNA 상대량에 관한 아주 일반적인 이 개념이 문제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가 있을까? 일단 문제 핵심 질문 읽어보세요. A단계에서 현실을 관찰할 수 있다. A단계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 그림을 잘 봐. 이제 요거랑 이 그래프랑 얘를 연결짓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랑 얘를 연결짓다고 할 때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뭐냐? 이게 지원이야. 이게 1중, 여기는 2중, 2분열 중기, 1분열 중기, 그지? 줄여서 1중, 2중이라고 한다. 여기는 2말이야. 또는 감수분열 완료 상태. 그렇다면 여기가 1분열이죠? 그럼 이건 2분열인 거 당연한데 앞에 단계가 설명이 안 됐죠? 이게 뭐예요? 이게 복제죠? 그런데 핵상을 보세요. 핵상이 여기가 뭐예요? 2n이에요. 여기가 2n이에요. n이에요. 자, 핵상이 중요한 거예요. 핵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핵상이 기본이에요. 모든 감수별 DNA 상대한 문제에서 제일 우선시할 것은 얘다. 자, 잊지 마라. 핵상부터 보라. 왜? 둘 중에 하나야. 그리고 핵상 파악하는 방법을 지금 기억해라. 핵상을 파악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거든. 핵상 파악법이 뭐야? 반드시 뭘 살펴야 돼? 대립 유전자가 공존 같이 있으면 뭐다? 2n이야. 같이 없으면 n이겠지. 그지? 이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딱 보면 표나 또는 어떤 이제 그래프든 막대 그래프 같은 거 그런 걸 봤을 때 한눈에 안 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의 해법으로서는 여러 세포가 있는데 이게 여러 세포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만약에 나열하면 EN의 세포도 있고 EN의 세포는 무려 여기서만 볼 때 EN의 세포가 2개가 있어. 총 세포가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중에 EN의 세포는 2개 있고 N의 세포는 6개가 있는 거야. 그거를 그 중에서 4개를 묶어가지고 나열했는데 그 중에 핵상을 구별하라고 하면 EN의 세포의 특징은 대립전자가 공존하고 있는 애들이고 대립전자가 빠지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N의 세포는 그럼 뭐냐? N이라는 놈은 다른 애들은 있는데 얘만 없는 거. 즉, 자 이게 있는데 다른 애들한테는 있는데 G는 없는 세포. 그러면 N이라는 거야. 있는데 없으면 N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어보자.
나라는 세포가 있어. B, A가 있어. 근데 얘가 1, 2를 갖고 있어. 근데 얘가 0, 1이다. 하나의 세포, 지원기 하나의 세포가 만든 감수분열 과정에서 따온, 즉 8개의 세포 중에 몇 개를 취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중에서 2개를 취했는데 얘는 있잖아, 그지? 가는 있잖아. 근데 나한테 없지. 없으니까 N인 거야. 있는데 얘는 없잖아. 그럼 무조건 N인 거야. 그렇게 파악하라는 거지, 그거를. 이해하겠어? 이건 공식과도 같은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 거야. 있는데 없으면 N이다. 오, 그렇군. 핵상파악법은 대립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대립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존한다는 걸 파악하는 거는, 야, 이거는 우리가 이미 했잖아. 어떻게 해야 돼? A, B, B의 가가 1, 1, 1빵이다. 근데 나는 빵 1에 빵 1이다. 그럼 이 답이, 이건 안 되지. 이렇게는 안 돼. 이 빵 1에 빵빵이다. 그러면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와 나가 한 개체에서 뽑아낸 세포여야 돼. 그 개체에서 뽑아낸 말 이해돼. 자, 지금 뭐라고? 이게 지금 한 개체에서 얻을 수 있는 세포의 조합이야. 분열 과정 중에 있잖아. 개체가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돼? 유전자의 구성이 다르다고. 그러면 이걸 비교할 수가 없어. 뭐 말인지 알아? 개체가 동일할 때 한 개체 내에서 뽑아낸 여러 종류의 세포를 놓고 뭐부터 보라고? 항상 뭐부터 본다? 핵상부터 본다. 무조건. 그랬을 때 핵상 파악의 기본은 이거거나 이거거나.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게 눈에 팍 띄는 거지, 얘가. 왜? 이게 뭘 말하나? 이게 2N인 걸 말해주는 거 아니야. 대유전자 같이 있네, 땡큐 2N 이렇게 되는. 근데 얘를 보고 이거는 무조건 N이지오라고 말하려면 조건이 뭐냐? 이 두 세포가 같은 개체 내에서 뽑아냈을 경우에만 N인 거야. 알겠어? 이거는 조심해야 돼. 왜? 만약에 이 가나가 서로 다른 개체에서 뽑았거나 다른 종에서 뽑았을 때, 다른 종에서 뽑았을 경우 이거이면서도 이거는 N일 근거가 없는데, 2N일 근거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가 블랭크 돼 있고, 자, 가와 나가 서로 다른 종이다. 근데 여기는 모른대. 근데 이걸 보더니 어떤 애가 갑자기 나를 보더니 이건 무조건 N이죠. 그게 틀릴 수도 있는 이유는 뭐야? 지금 방금 가는 무조건 2N이죠. 근데 여기가 1,0이야. 이거 왜 그래?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나? 2N인데도 불구하고 1,0일 수 있다면 요것이 뭐기 때문에? 성명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이기 때문이야. 그걸 감안해야 돼요. 즉, 핵상파악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 하나는 뭐냐면, 단 주의할 것은, 주의사항은 성명색체 중에 XY 위에 있는 유전자는 2N이어도 한 개만 존재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얘기.